고교 무상교육이 당장 2학기부터 시행되고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도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과 시군 간 입장 차이로 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속초 해수욕장이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시작하는 등 밤에 문을 여는 해수욕장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길어지는 가운데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 방사능 생활감시단이 춘천시 등의 지역 골재 방사능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무상교육이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되고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아직 예산 편성도 안 돼 있을 정도로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민족 사관고 등을 제외한 도내 공립과 사립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55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2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와 47.5%씩 부담할 경우 내년에 교육청 부담금은 148억 원,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부터는 2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정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현재 재원 상황으로 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복비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분담할지를 놓고 기관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절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교복비 지원 분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도도 시군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특히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원주, 강릉 등 5개 시군은 아직 교복비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부터 시행되면서 무상교육 정책이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책벌레라고 불리는 먼지 다듬이 벌레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인체에도 해롭고 번식력도 왕성하지만 피해를 겪는 입주민들을 위한 구제나 보상 절차는 아직 없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좁쌀 크기의 검은 점이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바닥이 시꺼멓게 보일 정도로 쌓인 점들은 책벌레라고도 불리는 먼지 다듬이 벌레. 벌레를 없애기 위해 방역 요원이 손전 등으로 마루와 벽 틈 사이, 눈에 안 띄는 가구 밑을 찬찬히 살핍니다. 습도 관리가 일단 좀 제대로 안 돼서 곰팡이가 있는 건데 이게 다 먼지 다듬이 먹이거든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살충제가 아닌 공기 중 살포하는 고강도 약제를 쓰는데 방독면을 써야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사람이 머물기 힘든 건 물론 세간살이도 빼냈다가 약품 냄새가 사라진 후 다시 들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이제는 다리, 팔 여기서 아예 온몸으로 다 퍼지고 그래서 지금은 피부과에서 안 돼서 대학병원 다음 주부터 검진을 받아야 되고 이곳 아파트 단지 또 다른 세대에서도 약재가 독해 한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방역을 했어요. 그게 기체처럼 뿌리기는 하는데 그 냄새 때문에 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천식과 피부 두드러기 등을 일으키는 먼지 다듬이는 건축 자재 중에서도 목재부터 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재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산란을 하고 서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로 이제 건축 자재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지은 지 1년이 채 안 된 신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먼지 다듬이 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원주에서 새 아파트 치고 방역 작업을 안 한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먼지 다듬이는 번식이 빠르고 박멸도 쉽지 않지만 재료의 문제인지 건축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한 건지 역학조사조차 없는 상태. 제대로 된 피해 보상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길어지는 가운데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에서 1,000만 톤이 넘는 석탄재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석탄재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재 수입을 중단하면 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3만 8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한 일본 석탄재는 1,200만 톤이 넘었습니다. 쌍용이 53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삼표가 340만 톤, 한라가 131만 톤, 한일은 100만 톤에 육박했습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일본 발전회사로부터 처리 비용 명목으로 받는 톤당 5만 원 때문에 국내 석탄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재 운송 비용을 감안하면 일본 석탄재 수입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국내 석탄재가 남아돌아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상황에서 일본 전범 기업과도 관련된 석탄재 수입 허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 기업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이렇게 환경 오염 물질인 석탄재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은 중단시켜야 된다. 국내 석탄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석탄재 사용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그것이 시멘트 기업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서 가져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시멘트 업계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수출용 시멘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토 대체 원료인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까지 제한되면 대체 가능한 점토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연간 1,100만 톤 이상의 시멘트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또 수출용 품질 기준 또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의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석탄재 재활용과 일본 석탄재 수입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속초 해수욕장이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시작하는 등 밤에 문을 여는 해수욕장이 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는 해수욕, 어떤 분위기일지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둑해진 해변과 바다를 조명이 환하게 밝힙니다. 대낮처럼 밝은 바다 물속에서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즐깁니다. 해변가는 낮만큼이나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속초는 상당히 더웠는데요. 야간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속초 해수욕장이 야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6시까지만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야간 개장 기간에는 밤 9시까지 지정된 구간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굉장히 더워서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파라솔도 대여해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밤에 오니까 안전만 확보가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직접 와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해수욕장 측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영구역을 표시하는 전멸등을 설치했고 안전요원과 해양경찰도 추가 배치됐습니다. 예전에는 좀 어두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술을 많이 드셨는데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고 가족 단위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몇 년째 야간 개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대천과 보령 해수욕장 등으로도 야간 개장이 확산되는 추세. 야간 해수욕장은 다양한 음악 축제 등과 함께 해변 피서 문화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시의 인구 증가폭이 다시 확대돼 50만 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인구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강원도 인구는 154만 885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보다 4천여 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와 횡성, 양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도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다행히 원주시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둔화됐던 증가폭도 다시 커졌습니다. 2019년 6월 원주시 인구는 34만 6,536명으로 지난해보다 4,398명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는 인구 증가수가 2,000명대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회복한 겁니다. 특히 기업 도시가 들어선 지정면의 인구는 1년 사이 5배가 늘어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내 인구가 이동한 것도 있지만 타시도 전입 역시 상당 부분 차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면서 점차적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세라든가 월세 이런 게 많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장벽도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선정과 혁신도시 시즌2, 규제 자유특구 지정 등도 원주시 인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도내 최초 50만 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춘천시가 춘천에 숨겨진 독립유공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천하는 방식이 유족들이 직접 독립운동 공적 등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훈추천위원회가 추천을 의뢰하면 춘천시가 증명자료 찾기 등에 적극 나서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현재 서훈을 받지 못한 춘천의 독립유공자는 6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아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임금 근로자 54만 9천 명 가운데 정규직은 31만 1,000명, 비정규직 23만 8천 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43%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33%보다 10%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같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도내 일자리가 서비스 업종과 건설 부문의 한시적 일자리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성명에서 역사 왜곡,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아베 정권과 일본 앞에 무릎 꿇기를 선동하는 국내 친일 적폐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 언론, 경제 등 각계에서 제국주의에 기생하며 친일 행각을 벌이는 국내 친일 적폐 세력을 제거하는 투쟁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 방사능 생활감시단이 춘천시 등의 지역 골재 방사능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생활감시단은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골재를 채취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규정을 넘는 수치가 확인됐다며 춘천시 등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방사능 기준치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늘리기 두 개의 분야에 대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 절반 줄이기와 도시 열섬 대응 방안 등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인구 늘리기 분야에서는 귀농 귀촌 정책 활성화 방안과 청년 인구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우수 제안으로 결정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각 부서에서 시민 아이디어를 심사해 현실 가능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가 다음 달 3일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EBS 소속 대표 강사인 김성길 강사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전략, 2020년도 대입 전망과 수시 지원 성공 전략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선착순 140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입시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지방도로에서 7.5톤 트럭이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료 운반용 트럭을 몰던 운전자 46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방향을 전환하다가 하천으로 추락하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과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이 경찰청이 주관한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점을 받아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점수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보다 1.5점이 오른 76.9점으로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전남청에 이어 전국 2위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범죄 안전도 82.9점, 교통사고 안전도 72.2점 등입니다. 강원경찰은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그 해법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피서지 공중화장실 204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홍천군은 서면 반벌, 강변 유원지 등 주요 하천변에 피서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내외부와 주변 환경을 정비합니다. 또한 각종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등 행락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 용역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9월까지 행락지 공중화장실의 청소와 위생 상태, 내부 청결 상태 등을 자체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